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이 된 오영은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늘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가정 형편은 어려웠고 그래서 저는 돈 때문에 서러운 일이 늘 많았습니다. 가난하다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선생님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도 늘 있어 왔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볕들 날이 있을 거라는 말을 되새기며 저는 늘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한 저는 식당 아르바이트, 과일 장사부터 회사 격리일까지 하며 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저 때문에 고생하신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엄마는 제가 25이던 때에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슴에 가족들을 모두 묻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그 후로는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일만 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 같네요. 그러다 30살이 됐을 무렵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가난한 남자였죠. 배달 일도 하고 공장 계약직을 전전하면서 살던 별 볼 일 없는 남자였지만 제 눈엔 그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다른 것보다도 성실했거든요.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적도 없고 제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조용히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죠. 영은아,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 하지만 너랑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평생 함께 할래?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랑에 빠져 이듬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소박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저는 마냥 행복했어요. 둘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날들이 감사하고 즐거웠죠.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 정도면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너 같은 걸 만났는지 모르겠다. 아이, 엄마, 영훈이 정도면 좋은 며느리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며느리감은 무슨? 제가 결혼할 때 혼수라도 제대로 해왔니? 친정도 없이 고아인 며느리가 뭐가 좋은 며느리감이야? 시댁에서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댁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남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사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시누이가 일손을 돕고는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는 않는 듯 했어요. 남편 말로는 항상 적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장사는 굶을 일이 없다더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닌 듯 했죠.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몰라. 그러게 내가 리모델링부터 하자 그랬잖아. 오래된 국밥집에 누가 국밥 먹고 싶겠어? 그럼 리모델링 비용은 누가 그냥 준다니?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지 이거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장사가 왜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게 위생부터 음식 맛이며 친절까지 그 식당은 잘 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남편의 간절한 부탁으로 망하기 직전인 시댁의 국밥집 일을 제가 거들기 시작했죠. 제가 친정엄마를 닮아서 손맛이 좀 있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일손을 돕기 시작하자 국밥집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이 맛있다며 가게를 찾아주셨고 장사는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저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장사가 잘 된 게 네 덕인 줄 아니? 원래 잘 될 집이었으니까 잘 된 거지. 절대 올케 덕분은 아니지.
시모와 신우는 열심히 일한 저를 알아주지 않았고 제대로 월급도 쳐주지 않았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서도 돌아오는 보람은 하나도 없었죠. 결국 시모와 신우의 갑질을 견디지 못한 저는 국밥집을 떠나 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시절 평생 모았던 돈으로 제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렇게 돈가스 집을 열게 된 저는 뜻밖의 대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가게 앞에 줄을 설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시모와 신우가 다짜고짜 저를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얘, 너 나간 뒤로 우리 국밥집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 그래서요? 저더러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면 하지 마세요. 저는 다시 그 가게로 돌아갈 생각이 없거든요. 누가 나와서 일하라고 그러니? 너도 이제 장사하는데 그럴 수는 없지. 다른 게 아니라 네 돈가스집 2호점 내자고 그 말하려고 왔다. 우리 딸 명의로 지점 좀 내자. 2호점이라뇨? 그게 무슨... 가게 주인인지가 2호점을 할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지점을 내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데 한 군데만 하면 아깝잖아. 여기 매일 아침마다 손님들이 줄 서서 먹는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2호점을 열어서 나눠서 손님을 받으면 좋지 않겠어?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2호점은 무슨 2호점이에요. 저는 다른 지점을 낼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빡빡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옳게 그렇게 안일하게 살 거야? 기다리다가 못 먹고 돌아가는 손님들이 아쉽지도 않아? 저희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점만 막 늘리면 관리만 힘들고 괜히 손님들 입에서 안 좋은 말만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 가게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요. 누가 옳게 보고 다 하래? 2호점 운영은 우리가 할 거라니까. 옳게는 그냥 레시피만 알려주면 돼. 우리가 잘 되면 인센티브도 줄 테니까 너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겠니? 그래, 이게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밥집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던 사람들한테 2호점을 맡기라고요? 저는 제가 피땀 흘려 만든 이 가게를 시댁 식구들과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요, 2호점은 안 낼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가게에 집중할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믿어서 그래? 우리도 장사 경험 많아. 너 우리한테 가게 내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야, 너 장사 좀 된다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나올 거야? 그래, 가게가 잘 되면 식구들도 도와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옳게는 옳게 생각만 해? 애초에 2호점은 무리예요. 손님들이 제 손맛 보고 와주시는 거라 지금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잖아. 아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2호점은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우리 벌써 상가까지 계약 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가 계약을 하셨다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게 사진들을 막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상가 건물 봐놨다고. 여기 봐. 여기 역 앞인데 사이즈도 좋고 위치도 완전 좋지. 평수도 올케네 가게보다 넓고 여기는 오픈하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되는 곳이라니까? 상가를 벌써 알아보셨다고요? 당연하지. 이미 가서 계약금까지 걸고 왔어. 알고 보니 시모와 신우가 제 가게 2호점을 내겠다며 마음대로 상가 건물 계약까지 하고 온 겁니다. 저한테 아무런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며느리라고 함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완전히 순 어거지를 쓰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 아니니? 그냥 오면 올케가 허락 안 해줄까봐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2호점 내는 거다. 알겠지? 이미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어쩔 도리 있냐? 너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또만 쓰레기 되는 거야. 가족은 함께 잘 사는 거지. 너만 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래, 우리는 다 올케만 믿고 있어. 우리도 대박나서 같이 좀 잘 살자. 막무가내로 2호점을 내겠다고 우기는 시모와 신우는 더 기막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2호점 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아, 그리고 여기로 11월 10일까지 잔금 넣어라. 네? 잔금이라뇨? 계약금은 넣었지만 잔금은 치러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잔금을 넣어요? 우리가 계약금 넣느라 돈을 다 써버렸어. 올케가 잔금 치러주면 돈은 장사해서 갚을게. 그러면 되잖아. 그래, 우리 벌써 인테리어니 뭐니 상가 계약금이니 2억이나 썼단 말이야. 2억이요? 엄마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야. 그럼 계약을 꼭 하셔야겠네요? 그래, 네가 잔금 안 보면 우리 2억 날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11월 10일까지 꼭 잔금 넣어라. 그럼요. 그래야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시모와 신우는 안심을 한 표정이었어요.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 왜 괜히 사람 똥줄 타게 하고 난리야. 그래, 너도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애는 아닌 거 우리도 알지. 그럼 이제 너만 믿고 있으마. 그럼 11월 10일 날 뵐게요. 그래, 이렇게 말이 잘 통할 걸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니? 그럼 우리는 올케만 믿고 편히 있을게. 고마워, 올케.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렇게 시모와 신우는 저를 믿는다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 사람들은 대체 뭘 믿고 2억이라는 큰 돈을 부었을까요? 대체 왜 저렇게 저한테 바라는 게 많을까요? 저는 시모와 신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해보면 제가 자기들을 도울 이유가 없다는 걸 알 텐데 말이에요. 처음 제가 시댁 국밥집 일을 돕기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가게는 엉망이었고 그걸 처음부터 뜯어 고치느라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음식 맛은 둘째치고 위생과 청결이 아주 엉망이었죠. 주방은 기름때로 범벅이었고 손님들이 식사하시는 테이블은 앉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이러니 어느 누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 가게를 처음부터 싹 다 뜯어 고친 게 저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청소부터 다시 해야겠어요. 청소? 아니, 장사 좀 도와달라니까 무슨 청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 이거 다 치운 거야. 뭘 또 청소를 해? 기름때, 물때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 식당에 청결해야 손님들도 알아주실 거예요. 아이고, 나 참. 대충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 청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하던가. 그래, 나는 힘들어서 청소 못해. 올케가 다 알아서 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도 시모와 신우는 불경기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제 말에도 시모와 신우는 꿈쩍하지 않았고 귀찮다며 저에게 떠넘기기 바빴죠.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일주일 내내 식당 내부를 청소하고 식당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골머리를 써서 국밥 맛을 바꿔 놓았죠. 그렇게 청결부터 맛까지 시댁의 식당을 제가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러자 점점 국밥집에 손님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오늘은 국밥을 100그릇이나 팔았어.
역대 최고 매출이야. 엄마, 이러다가 우리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대로만 계속 가준다면 금방 대박 나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 다 영은이 덕분이지. 영은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나 봐.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남편이 제 공이라며 저를 추켜 세웠지만 시모와 신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제공이니?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올케는 그냥 청소 좀 한 것밖에 없지. 서빙하고 손님 응대한 건 나랑 엄마잖아. 이게 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영은이가 청소부터 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고생은 무슨? 그거 좀 했다고 고생이면 이 세상에 고생스럽지 않은 게 없겠다. 그래, 요즘 경기가 좀 풀리니까 장사가 되기 시작한 거지. 쟤 때문이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 누구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지도 모르고 시모와 신우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게 참 섭섭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노고를 알아주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생각해서 열심히 시댁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 월급을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힘들게 부려먹고 갑질만 일삼았죠. 오늘 장사 끝나면 너 대청소 좀 하고 가라. 저 혼자서요? 그럼 뭐? 다 늙은 내가 거들어야겠니?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잖아.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서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면 형님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올케. 나 바빠. 나는 뭐 한가한 줄 알아? 그리고 올케 청소 좋아하잖아. 저번처럼 혼자 하면 되지. 아니면 뭐 이제 장사 좀 되니까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야? 예, 너 착각하지 마라.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며느리는 그저 부려먹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건지 매번 일만 시키고 타박만 하더라고요. 거기다 장사가 잘 되어 가는데도 돈이 없다며 월급도 매번 밀리고 가족이라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월급이 50만 원밖에 안 들어왔던데요. 그게 왜? 제대로 들어간 건 맞는데? 예?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요. 어머, 올케 욕심도 많다. 그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바라는 거야? 가족끼리 일 도와주면서 돈만 벌었던 거야? 저도 제대로 월급을 받아야 생활을 하죠.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 못해요. 저희 사정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나도 더 주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걸 어쩌니? 그렇다고 내가 너 월급 주겠다고 빚을 질 수는 없잖아. 죽어라 노력하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제 고생을 몰라주고 심지어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상 얼마나 더 욕심을 버려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도 해봤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며 제가 참아주기를 바랐죠. 미안해, 영은아. 엄마도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시겠지. 그동안 진 빚도 있고 그래서 그러실 거야. 조금만 참아봐. 가게가 또 살아나면 엄마도 여유 생기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어보려 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힘드시겠지. 여유가 생기면 나도 챙겨주시겠지.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설마 끝까지 모른 척 하실까 싶었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가는 없었습니다. 예, 너 설거지 똑바로 안 하니? 여기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 그건 아까 형님이 하신 건데요? 걔가 뭘 할 줄 안다고 걔한테 설거지를 시켰어. 아까 손님들 밀려서 바빴잖아요. 바쁘거나 말거나 네가 좀 하면 될걸. 그런다고 너는 또 네 신우이 흠을 잡니? 너는 꼭 그러더라. 꼭 그렇게 남 탓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 남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아무튼 설거지 싹 다 다시 해놓고 내일 장사할 재료들 다듬어 놓고 퇴근해라. 나는
먼저 들어가 볼 테니. 또 저 혼자요? 어머니, 저 며칠째 계속 늦게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뭐 일하기 싫다 이거야?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하니? 어머니, 저 주말에도 못 쉬고 출근했잖아요. 요즘 거의 매일 가게 나오고 쉬지도 못했어요. 그럼 가게가 바빠 죽겠는데 너 혼자 쉬려고? 그렇다고 월급을 제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월급이라도 제대로 주셔야죠.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라. 너 지금 나더러 돈 달라고 시위하는 거니? 돈 제대로 안 쳐줬다고 불평하는 거야? 불평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건데 어머니가 몰라주시니까. 당연하게 뭐가 당연해. 가족 사이에 돈돈거리기나 하고 너 아주 못된 아이구나. 제가 돈 얘기만 꺼내면 팔짝 뛰는 시모 때문에 저는 제대로 돈도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죽어라 일하느라 몸이 점점 지쳐갔죠. 하지만 지친 몸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데 왜 아무도 제 고생을 몰라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 죄송하지만 이제 가게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못 나온다니. 그럼 가게는 누가 봐? 저는 처음부터 잠깐 도와드리려고 나온 거잖아요. 이제 국밥집 장사도 꽤 되니까 원래대로 어머니랑 형님이 하시면 되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 올케가 처음부터 다 바꿔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만두겠다는 말에 시모와 신우는 저를 배신자처럼 생각하며 잡아먹으려 들었습니다. 떠넘기다뇨. 제가 몸이 너무 상해서 더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요즘 코피도 자주 쏟고 몸이 더 못 버티겠어요. 너는 젊은 애가 맨날 그렇게 앓는 소리만 하니? 몸이 안 좋으면 너보다 내가 더 안 좋겠지. 그래, 그거 잠깐 피곤해서 그런 건데 그게 뭐 대수야? 누가 들으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다? 그럼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정말 죽을 병이라도 걸려야 인정해 주시겠어요? 아무튼 일손이 더 필요하시면 직원을 더 구하세요.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직원을 구하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제서야 시모가 사실을 말하더라고요. 역시 돈이 없어서 월급을 주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저한테 줄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가족이랍시고 무임금으로 부려먹으셨어요. 막 부려먹어도 군말 않고 일해주니까 만만하셨어요. 올케, 지금 우리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이게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질러? 다들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셨는지 잘 알겠네요. 애초에 제가 이 집의 식구이기는 했나요? 가난해서 못마땅한 며느리, 그나마 일이나 좀 하니까 부려라도 먹어야겠다 싶었던 거 아니고요? 저기 아주 끝까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구나. 그래, 고아 며느리 받아줬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너 같은 걸 받아주기라도 한 게 고마운 일 아니니? 그 말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공짜 노동력으로 본 거구나.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도 아니었던 거예요. 시모의 원망이 제 귀에 꽂히며 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두 분 다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네요. 예, 그럼 저도 더 이상 두 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랑 연이라도 끊고 지내려고? 그게 옳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앞으로 제가 시댁 일에 관여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어디 두 분이서 잘 해보시던가 하세요. 너처럼 이기적인 며느리가 어디 있니? 돈밖에 모르는 못된 것. 열심히 하면 가족으로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시댁과 연을 끊기로 하고 제 갈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동안 제게 미안한 게 많았던지 그런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나 이제 국밥집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어머니랑 형님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두 사람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래,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다. 엄마도 참 너무하시지. 내가 다 미안해.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제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가게 차릴 거야. 이제 남의 가게에서 무일푼으로 일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가게 꾸려서 열심히 돈 벌 거야. 시댁에 망해가던 국밥집을 살려내면서 저는 저의 재능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손맛을 물려받았던 제가 장사에도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재능을 함부로 썩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돈가스 가게였죠. 어릴 적 엄마가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던 특제 수제 돈가스가 떠올랐거든요. 우와, 이 소스 정말 맛있다. 이거 대체 뭐야? 이렇게 맛있는 돈가스 소스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어릴 때 집에 돈이 없어서 늘 부실하게 먹었는데 엄마가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돈가스를 직접 튀겨서 만들어주셨어. 그 중에서도 이 소스가 늘 특별했지. 정말 맛있다. 이걸로 장사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예전에 몇 번 남편에게 엄마가 해주시던 방식대로 돈가스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장사를 해보라고 난리였었죠. 그때는 내가 무슨 장사야 싶어서 그냥 웃어 넘겼는데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을 살려줄 동아줄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엄마와 제 추억이 담겨있는 돈가스가 정말 특별했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어릴 적 만들어주시던 그 맛을 떠올리며 수십 번,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고기 두께부터 튀김 온도, 소스 배합까지 많은 노력 끝에 저는 드디어 제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야, 여기 돈가스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본 돈가스 중에 최고야. 오, 진짜 맛있네? 튀김도 좋은데? 소스가 진짜 특별해. 은은하게 단맛이 질리지도 않네? 맛있게 드셔주시는 손님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음식이 저희 엄마의 손맛이 인정받았다는 게 그저 기쁘기만 했죠. 하지만 기뻐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게가 여러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점심마다 가게 하나는 북새통이 되었고 한 달 뒤에는 가게 앞으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맛집 블로거나 유튜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게 큰 도움이 되었죠. 다들 저희 가게 돈가스를 먹고 싶다며 전국에서 찾아오셨고 그렇게 가게를 연 지 반년 만에 저는 대박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며 서로 얼싸안고 울었죠.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부자 될 거야. 더 이상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까지도 배달 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던 남편은 제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며 제 가게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방에서 맛을 잡고 있었고 남편은 홀을 맡아서 직원들 관리를 하게 되었죠. 바빠지면서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는데 남편이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덕분인지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어갔고 저희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돈 때문에 눈물 지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제 돈가스 가게가 잘 되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연락 없이 살던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은아, 우리 며느리 너 요즘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며? 웬일이세요? 다시는 안 보고 사실 줄 알았는데.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가족 간에 안 보고 살 수가 있니?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으면서 이제 와서요? 그때는 네가 우리한테 섭섭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랬던 거지. 그래도 이제 너도 잘 풀렸고 우리도 예전처럼 지낼 수 있지 않겠니? 아무튼 주말에 한번 만나자꾸나. 시모가 전에 없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던 인간들이 제가 잘 되니까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가게로 찾아와서 저더러 2호점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 가게 잘 되니까 네 시누이 위해서 2호점 좀 내줘라. 네 시누이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번듯한 가게 하나 해야 하지 않니? 국밥집은 어쩌고요? 그거 망한 지가 언젠데. 올케, 진짜 우리한테 너무 관심이 없다. 너 나가버리고 나서 금방 손님 끊기더라. 아유, 그거 봐라. 네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니까. 잠깐 잘 되더니 경기 나빠지니까 다시 안 되는 거 아니니. 그게 경기 때문이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뭐 국밥 같은 거 먹니? 다들 양식 좋아하잖아. 그래서 너도 돈가스 집 잘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떠난 뒤로 국밥집은 금방 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도 가게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알지 못하는 듯 했죠. 돈가스 집을 차리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지 이제 와서 저한테 또 도와달라는 염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라. 국밥집 접고 우리 정말 할 게 없어. 그래, 올케가 한 번만 더 신경 써줘. 돈가스집 장사 이렇게 잘 된다는데 우리도 덕 좀 봐야지. 잘할 자신은 있으시고요? 그럼 여기 이름값이면 손님 모으는 건 금방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게 자리까지 다 알아봤어. 이미 계약금까지 다 냈다. 인테리어도 웃돈 줘서 빨리 끝내기로 했고. 우리 이번에 정말 사활을 걸었어. 무려 2억을 투자했다고. 집 대출 받아서 돈 마련한 거라 이거 망하면 진짜 답 없어. 그런데도 겁도 없이 그러셨다고요? 네가 있는데 우리가 망할 생각을 왜 하니? 너 한 달 매출만 몇 천이라면서. 그럼 그깟 2억은 몇 달이면 갚고도 남지. 올케, 이참에 아예 3, 4호점까지 한 번에 내면 어때? 내 주위에 가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완전히 프랜차이즈처럼 늘리면 좋잖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무슨 프랜차이즈 타령인지 참 잘도 떠들더라고요. 저는 시모와 신우가 신나서 떠드는 말들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게 계약까지 했다는 말에는 기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죠. 벌써 계약까지 하셨다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쩌려고요? 네가 그렇게까지 매정한 애는 또 아니잖니. 그래서 네가 가족 나 몰라라 할 거니?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좀 도와줘라. 그래, 2호점 잘 되면 우리가 올케한테 인센티브도 줄게. 이번에는 진짜야. 월급도 제대로 안 챙겨주던 사람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딱히 딴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겁도 없이 2억이나 투자했다는 소리에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래요. 정말 이번에는 자신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럼 잘들 해보세요. 우리만 잘하면 안 되지. 네가 도와야지. 자, 여기로 11월 10일까지 잔금 넣어라. 네, 그럼요. 그럼 오케이 한 거지? 우리 다 잘 된 거야, 그치?
신우 명의로 지점 내달라고 무대뽀로 우기는 것도 모자라서 남은 잔금은 저한테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러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잔금일 날 저는 핸드폰을 꺼둔 채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조용히 지켜봤죠. 이미 전 재산을 털어 계약금을 건 시모와 신우가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없으면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전 재산을 잃게 뻔했죠. 하지만 그건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저한테는 더없이 훌륭한 복수였죠. 결국 제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자 시모와 신우가 눈이 벌게져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잔뜩 화가 나서 눈가에 핏발이 선 신우가 저를 잡아 죽일 듯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한 짓이야? 너 대체 뭐하는 애니? 오늘이 잔금 치르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계약금 다 날리고 계약도 못했잖아. 예상대로 시모와 신우는 계약금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화가 나는지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죠. 저는 그런 신우이를 가뿐하게 피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여기 손님들 있으니까 진정하고 조용히 말해요. 괜히 남의 영업장 영업 방해하지 말고. 뭐? 너는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니? 너 때문에 우리는 전 재산을 잃게 생겼는데 지금 네 가게 영업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왜 나 때문이냐고요. 왜긴 왜요? 네가 잔금 날 잔금 안 넣고 잠수 탔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걸 왜 넣어줘야 해요? 애초에 그걸 왜 남한테 달라 그러지? 너 지금 우리 가지고 노니? 네가 분명 알겠다고 그랬잖아. 알겠다고 그러기는 했죠. 어머니도 월급 준다고 그래놓고 안 줬잖아요. 뭐? 너 나랑 장난하니? 내가 분명히 잔금 넣으라고 했고 네가 알았다고 했으면 넣어야지. 글쎄요. 제가 잔금을 치러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애초에 저는 2호점 낼 생각도 없었는데요. 처음부터 두 분이 멋대로 계약하고 멋대로 기대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와서 발뺌을 하려고? 우리가 2호점 차리겠다고 했잖아. 도와주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글쎄, 내가 당신들을 왜 도와줘요? 이제 가족도 아니고 남남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 아니라니. 시모와 신우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남남이라는 말에 왜 우리가 가족이 아니냐고 따져 묻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도 아니고 우리가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아드님이랑 이혼했어요. 얼마 전에요. 뭔 헛소리야? 이혼이라니. 누가 이혼을 해? 우리 희찬이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이 왜 말을 안 했나 모르겠네요. 집에 이혼했다는 소리 정도는 직접 했었어야지. 그럴 배짱도 없나? 하여간에 식구들이 전부 민폐 덩어리네요.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혼이라니. 너 정말 우리 희찬이랑 이혼했어? 그게 사실이야? 그럼 뭐 제가 이 상황에 농담이라도 하겠어요? 이혼했어요. 저 이제 이 집 며느리도 아니고 댁내 아드님 마누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완전 남남.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 사실을 시모와 시누이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덕 본답시고 막무가내로 저한테 2호점을 내달라고 난리를 피웠던 거죠. 하지만 이혼까지 한 제가 왜 저를 괴롭힌 시댁 식구들에게 2호점을 내주겠어요? 아니, 왜 이혼을 해?
니들 잘 사는 거 아니었어? 돈가스 가게 잘 된다고 희찬이가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러게 가게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아드님이 그새를 못 참고 복을 지발로 걷어차더라고요. 신우는 저희의 이혼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지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야, 최희찬. 너 이혼했어? 아니지. 올케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도나, 설마 그 사람 찾아갔어? 얘, 희찬아.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이라니. 네가 왜 이혼을 해? 아, 엄마. 거기는 왜 갔어? 왜냐니? 아니, 그것보다 너 정말 이혼한 거야? 얘가 하는 말이 진짜니? 엄마, 나 지금 경찰서야. 나중에 얘기하자. 경찰서? 아니, 네가 왜 경찰서에 있어? 몰라. 나중에 얘기해. 전 남편은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모와 신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혼했다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과 동생이 경찰서에 있다니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와 신우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인간 요즘 바쁠 거예요. 고소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니? 고소라니. 아니, 내 아들이 이혼으로도 모자라서 고소까지 당했다는 말이야? 네, 그 인간이 제 가게 직원을 성추행해서 고소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 조사받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추행? 성추행이라니? 처음 돈가스 가게가 잘 되면서는 참 좋았습니다. 전에 없던 돈이 생기고 그만큼 저희에게도 여유가 생겼죠. 저는 가난했던 저희 부부에게 경제력이 생기면 더없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해보고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살면 서로 더 사랑이 깊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살이가 다 제 마음처럼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자 남편은 점점 딴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휴일에 여행이나 갈까? 여행? 아니, 피곤하다면서 갑자기 여행은 무슨... 피곤해도 우리도 이제 누릴 거 누리고 살아야지. 우리 같이 여행 가본 적 없잖아. 아유, 여행도 다녀본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무슨 여행이야. 멀리 가봐야 피곤만 하지. 그리고 나 그날 약속 있어서 안 돼. 약속? 저번 주에도 약속 있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약속인데 또. 나 동창회 있어. 동창회라니? 그런 말은 없었잖아. 아니, 피곤해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하도 나오라고 난리를 피워서. 우리 가게 잘 되는 거 알고 다들 소식이 궁금한가 봐. 전화들을 너무 해대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네. 이제 돈도 있고 가게도 무리 없이 돌아가니 남편과 여유나 즐겨볼까 했더니 남편이 자꾸 바쁘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빼더라고요. 동창회에 나가야 한다느니 모임에 가야 한다느니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은 자꾸 밖으로 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믿고만 있었어요. 설마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믿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술집 여자들을 만나고 바람을 피운 걸로 모자라서 제 가게 직원까지 건드린 겁니다. 사장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야, 지혜 씨? 사장님 남편 고소할 거예요. 우리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왜? 직원이 저한테 울면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밀어내도 막무가내로 추운덕거리는 남편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직접적인 증거까지 있다며 그 직원이 남편의 추행 장경이 담긴 영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이 인간이 정말... 저도 사장님 봐서 참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사장님 남편분 추행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래도 사장님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세상에, 그 인간이 기어이... 아무튼 사장님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지혜 씨 잘못이 아니지. 그 인간이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내가 몰랐어. 진작 알아차리고 내가 해결을 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지혜 씨.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지혜 씨만 힘들어졌네. 사장님... 그래, 고소해, 지혜 씨. 이건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하는 말이야. 절대 참지 마. 내가 지혜 씨 고소 끝까지 도와줄게. 제 말에 직원이 제 손을 붙들고 울더라고요. 그동안 쉽사리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런 추접스러운 인간과는 하루도 더 같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간 길고 지겨운 이혼 소송이 이어졌죠. 다행히 남편의 외도와 직원 추행 사실이 입증되며 이혼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직원 추행으로 도리어 가게에 폐를 끼쳤기에 남편의 기여도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저는 재산 분할 없이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희 이혼 사실을 집에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던 거죠. 그 인간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저희 직원까지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혼했고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옳게라도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그러게 왜 며느리 등쳐먹으려고 그래요. 2호점 내달라고 억지 부리고 잔금까지 내라니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무덤을 판 시모와 시누를 비웃어 주었습니다. 돈을 잃은 건 내 탓이 아니라 욕심 많고 생각 없는 당신들 탓인 거야. 그렇게 세상에 누가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며느리한테 그런 강요를 해?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더니 이제는 사기까지 치려고 그랬어? 그래도 우리 전 재산을 날리게 생겼는데 올케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라면 우리 빚더미에 오를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왜 일을 키웠어? 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상가 건물 계약까지 하고 나왔을 때는 뒷수습할 생각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겠지. 믿을 구석이 있었으니까. 무슨 사고를 치던 돈 잘 버는 며느리가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한 거 아니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국밥집도 망하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안 보여서 네 덕이라도 보려고 그랬다. 애초에 그 국밥집 그만큼 됐던 것도 누구 덕분인데. 내가 공짜로 일해주고 그만큼 키워놨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어? 그렇다고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계약금 전부 다 날리고 우리 완전 빈털털이라고. 알아서들 하셔야지. 길에서 구걸을 하던 막노동을 해서 빚을 갚던 그건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옳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돈도 많으면서 그러다가 벌 받아. 벌 받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나는 그냥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줬을 뿐이야. 너 그렇게 욕심 부려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디 두고 보자. 그래. 제발 끝까지 지켜봐줘. 나는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거든. 어디
이거나 먹고 떨어져. 저는 주방에 있던 돈가스를 시모와 신우에게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말로 끝내려고 했더니 끝까지 제 탓을 하는 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뭐하는 짓이야? 너 이렇게 악독한 애였니? 이런 애였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알았어야지. 나도 이제 더는 당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개망신을 주며 시모와 신우를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계속 돈가스를 던졌더니 더 못 버티고 돌아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시모와 신우는 제게 용서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올케,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영은아, 내가 앞으로 자라마. 내가 이제 너를 딸같이 대할게.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해볼 수 없겠니? 올케, 제발 우리 좀 도와줘. 갚아주는 게 힘들면 돈을 빌려라도 주면 안 될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도와달라,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는 문자와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절절한 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실체를 잘 아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전 남편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은아. 못 본 사이 전 남편은 잔뜩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하고 수염은 덥수룩하니 사람 몰골이 아니더라고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랬더니 여기까지 찾아와? 영은아,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한 거 누가 몰라?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기회?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걷어찬 건 당신이야. 허튼 짓 하다가 이혼당한 주제에 기회는 무슨.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흥분이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왜 그랬는지 너만 몰라.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못 그랬던 거고. 아니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당신이 잘 알잖아. 잠깐 실수였다고.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전 남편은 끝까지 염치가 없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직원을 건드린 것을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저한테 다짜고짜 2호점 내달라던 시모와 신우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전부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어.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당신 손으로 날려버린 거야. 그래,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불행해졌어. 나 이제 정말 빈털털이야. 고소당해서 위자료까지 물어주면 나 정말 빚쟁이 된다고. 엄마는 계약금 날려서 못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나 어떡해? 잘 됐네. 사람 괴롭히고 무시하더니 그런 인간들한테 딱 어울리는 결말 아니야? 나 이대로 전과자 되고 노숙자 돼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지. 노숙자가 되던 전과자가 되던 네가 알아서 해. 영은아! 그리고 이제 가게로 찾아오지 마. 당신 지혜 씨한테 고소당해서 접근금지 명령 받았잖아. 지혜 씨 계속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데 여기로 오면 접근금지 명령 어기는 거야. 그리고 나도 접근금지 신청할 거니까 다시는 내 주위로 얼씬도 하지 마. 다행히 법이 무섭기는 한 건지 그 후로 전 남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배알도 작은 인간이 바람은 어떻게 피운 건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네요. 저는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댁 복수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복수했다기보다는 욕심 많은 그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행복이 꼭 돈을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과한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나아가기로 말이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닙니다. 그저 오영은이라는 제 이름을 걸고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